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지구 2200년에 포유류 25%가 사라지는 제6의 멸종을 맞을 것이다. 네이처가 2015년 12월 인간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지구 생물 대멸종을 경고했습니다. 지금처럼 기후 변화와 함께 생태계 파괴가 계속된다면 표범이나 코끼리, 펭귄 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처는 인간의 활동은 6천만 년 전에 비해 지구상 생명체 멸종을 1000배나 더 빠르게 가속시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는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물 조절을 하면서 나타나는 생태계 파괴와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반기성 K웨더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궁금해지는 게 인류에 의한 생물 조절, 이게 어떤 거죠? 사실 이런 어떤 생태계 파괴와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더 나빠요. 유엔 환경 프로그램 세계 보전 모니터링 센터의 디렉트 10에서는 생물 다양성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데 생물 거주지 파괴, 오염 물고기 남획은 야생동물과 식물을 죽게 하거나 이들을 매우 약하게 만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어도 생물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이 임의로 생물 조절을 하게 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네. 이런 생태 환경이 좀 많이 파괴되고 있는데 여기에 인간이 좀 개입을 하면서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좀 제가 예. 해볼까요? 1958년 중국의 국가주석이었던 마오쩌둥이 참새는 해로운 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곡식들을 참새가 다 훔쳐간다. 네. 이렇게 말하면서 참새를 섬멸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예. 이때부터 새벽 4시부터 중국의 노동자나 농민, 간부, 학생, 군인 등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동원되었어요. 이들은 뭐 독극물을 뿌리고 명사수들로 참새를 잡게 하고 동원된 군중들은 빗자루나 몽둥이, 장대 등으로 참새가 앉아서 쉬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의 중국에서 잡은 참새만 무려 2억 1천만 마리입니다. 야, 스케일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런데 참새가 죽으면서 쌀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웬걸?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예. 벼의 해충을 잡아먹던 참새가 사라지니까 해충이 뭐 급속도로 그렇죠. 늘어나면서 오히려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네. 이후 사상 초유의 대기근이 중국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1958년부터 1960년까지 3년간 무려 4천만 명이 굶어 죽어요. 와. 야, 뜨거워. 중국 지도부는 뭐 소련에게 급히 부탁을 해갖고요. 네. 연해주에서 참새 20만 마리를 수입하는 그런 천국을 벌여야만 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너무나 재밌는 게 다 죽여놓고 다시 참새를 공수해 온다니까 참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또 씁쓸하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또 중국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1906년에 미국 그랜드 캐년 북쪽에 카이바브 고원에 사는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 코요테, 퓨마 등의 사냥을 허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냥을 많이 하니까 이제 포식자가 다 사라졌죠. 사슴이 늘어났어요. 근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초원의 생산량이 사슴의 개체수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1925년 이후에는 먹이 부족으로 사슴이 대량으로 죽어가요. 그러면서 생태계가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 생태계 변화 과정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북미 대륙에 진출한 사람들이 목축을 하면서 가장 해로운 동물이 보니까 늑대예요. 다 잡아먹거든요. 이 애들이 뭐 늑대가 이제 소, 말, 양 뭐 다 잡아먹다 보니까 늑대를 싹 그냥 뭐 무자비하게 사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늑대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늑대가 사라지자 늑대가 잡아먹던 대형 사슴이 있거든요. 이 엘크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엘크는 나뭇잎을 주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울가의 버드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개울가 나무가 사라지니까 땅이 침식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개울 모양의 변화가 생깁니다. 개울가에 살던 새와 물고기가 터전을 잃어버리고요. 결국 늑대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환경 파괴 또 기후 변화까지 생긴 것이죠. 결국 미국 정부는 할 수 없이 1995년부터 캐나다에서 늑대 31마리를 들여와서 방사를 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늑대가 100마리 이상 다시 증가하면서 엘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버드나무가 다시 번성하고 개울이 제 모양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늑대가 다시 이게 돌아왔을 때 더 좋아진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네요. 그렇죠. 예. 사실 무엇보다 늑대가 사냥하고 남기는 엘크 사슴의 주검이 예. 늘어난 것은 회색 곰에서부터 까치까지 청소동물에게 희소식이었을 겁니다. 예. 먹을 것이 없는 긴 겨울을 버틸 양식을 어떻게 보면 늑대가 제공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굶주린 사슴이 폐사하는 시기가 점차 늦어지면서 이들 동물이 굶주리던 참이었거든요. 예. 결국 늑대가 들어오면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나고 또 엘크 숫자가 줄어들면서 나무들이 살아나는 효과로 식물이 저장하는 탄소 예. 양을 늘려가면서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완충하는 구실까지 됐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기후 변화 저지에다가 이상 기후 영향 완충 역할까지 정말 대단한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캐나다 밴쿠버 섬의 해달 복원 사례도 있죠. 아주 예. 재밌는데요. 18, 19세기에 이제 이 해달 모피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사냥꾼들이 해달을 거의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해달이 이제 급격히 사라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해달이 먹는 게 주로 성게가 이제 해달이 사라지니까 이 성게가 먹던 그 성게들이 이제 급격히 늘어났거든요. 성게 수들이. 그러다 보니까 밴쿠버 섬 이 서해안에 자생하는 켈프 바다에 보면 다시마 이런 류 숲이 있거든요. 이게 절반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성게들은 켈프의 줄기 아랫부분만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켈프가 떠내려가 다 죽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성게는 해달이 없으면 나와서 살아있는 켈프를 먹는데 해달이 가까이 머무면 다 숨어요. 네. 그래서 떨어진 켈프만 먹거든요, 간신히. 그런데 이제 해달이 다 없어지니까 이 성게들이 나와서 켈프를 다 없애다 보니까 결국 이 켈프 숲이 사라지고 켈프 숲 안에 살던 수자원들이 다 사라지면서 황폐가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 1970년 말에 캐나다는 알래스카에서 해달을 또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갖고 결국 해달 복원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복원 사업을 해보니까 해달이 이제 늘어나면서 켈프 숲이 다시 늘어나고 그 아래 물고기도 다시 늘어나고 예. 뭐 그래갖고 굉장히 그 켈프의 존재는 물론 어떤 생물 다양성에만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이 켈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예. 탄소를 포집하는데 켈프가 없었을 때보다 이 지역의 이산화탄소 포집이 약 12배입니다. 1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자연적인 생태계는 그대로 놔둘 경우 생물 다양성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산화탄소의 감축을 도와서 지구 온난화를 저지한다는 것이죠. 네. 월리엄 리플 미국 오리온 주립대 교수 등은 세계의 대형 포식자 실태와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해봤습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사자나 호랑이, 표범, 회색 늑대, 퓨마, 북극곰 등 최상위 포식자는 단지 직접 먹이로 삼는 초식동물뿐만 아니라 소형 포식자를 조절하고 있고 예. 이는 또다시 먹이 그물을 타고 수많은 생태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했다래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사자와 표범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개코 원숭이가 늘어난다래요. 예. 그런데 개코 원숭이가 증가하면 영양 등 작은 말굽동물과 소형 원숭이도 줄어들고 사하라 이남에서 농가의 가축과 작물이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해요. 예. 개코 원숭이가 먹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은 사람과 겹칩니다. 따라서 그 피해는 개코 원숭이를 밭에서 쫓기 위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어린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진은 맹수가 식물 다양성, 질병, 산불, 탄소 저장, 강해 유지에까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들은 이미 이제는 사라지고 있다라고 네. 말을 합니다. 정말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구 온난화와 생태 환경 파괴로 많은 동물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동물들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동물들을 죽일 때 오히려 더 큰 피해가 인간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